독서라는 거, 책이라는 거는 정말 굉장히 멋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만끽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갈대 속의 영원이라는 책이 그런 점을 자극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오늘은요, 제가 진짜 공복이 분들께 딱 어울리는 공복이 맞춤 도서를 한 권 들고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책을 소개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동진 작가님의 책 이동진 독서법에는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책을 왜 읽느냐라는 질문에 자신이 자주 있어 보이고 싶어서 읽는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이게 위트가 섞여 있는 대답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있어 보이고 싶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신의 부피와 깊이를 파악하고 그 빈 곳을 메꾸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적 허영심이라는 게 어감처럼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동진 작가님의 이런 생각에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있어 보이는 책을 읽는 거, 그리고 내가 하는 행위, 즉 독서라는 행위와 책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멋진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만끽할 줄 아는 것이 저는 독서 생활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꺼냈느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이런 마음을 최대로 부풀게 해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책의 멋짐과 소중함을 알게 해주고요. 동시에 책과 관련된 무구한 역사를 살펴보면서 지적인 자극도 주는 책이에요. 이제 제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레네 바예호의 책 갈대 속의 영원입니다. 네, 갈대 속의 영원. 이 책은 일단 인문학 책이고요. 참고문헌을 빼고도 500페이지가 넘어서 보시는 것처럼 꽤 길고 두꺼운 책이에요. 무엇에 관한 책이냐? 말 그대로 책에 대한 책입니다. 책과 문자, 종이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이 책이라는 것이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아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손에 쥐어져 있고요.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책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특히 이 작가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되게 좋아했대요. 그리고 전공은 고전 문헌학이었고요. 그래서 이 책은 크게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책 이야기를 주로 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용이 정말 방대해서 전부 다 얘기를 해볼 수는 없겠고요.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을 추려서 책의 뉘앙스를 좀 전달해 드릴게요. 세계 최초의 문자가요, 약 6,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났대요. 그 기원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요. 이 처음의 문자는 글씨라기보다는 소유물 목록을 기록하기 위한 계산적인 용도의 문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나무, 항아리 이런 것처럼 도식적인 그림을 사용하다가요, 이것이 점차 간결화되고 추상적으로 변해갔다고 해요. 뭐 선이나 점 등을 사용해서요. 이러한 문자들은요, 처음에 태블릿 크기 정도 되는 점토판에 새겨졌다고 합니다. 즉 문자와 기록 매체가 함께 발전하고 있었던 거죠. 이후 여러 지역에서 상형 문자나 표의 문자 같은 것들이 발달을 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한 문자이다 보니까 그렇게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고요. 주로 왕족이나 사제, 엄청난 특권층, 귀족들만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시간이 더 흘러서 이제 파피루스가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기원전 8세기 후반쯤에는 알파벳도 발명이 돼요. 그러면서 문자와 기록 매체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전 세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그저 입에서 입으로만, 구전으로만 전달했겠죠. 왜냐면 문자가 있다고 해도 쓰기가 너무나 어렵고 기록하기에도 너무 많은 품이 드니까요.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구전 시대가 점점 문자 시대로 변화해오게 돼요. 고대 그리스에서 구전성이 사라진 시기는 기원전 8세기에서 4세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간이 꽤 길죠? 구전에서 문자로 한 번에 휙 체인지가 된 게 아니라 굉장히 긴 기간에 걸쳐서 긴 연장선을 가지고 변화가 진행됐던 거죠. 제가 진짜 흥미로웠던 거는 구전 시대에서 문자 시대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의 인식과 생활이 전부 변화했다는 겁니다. 예컨대 고대 그리스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전문 이야기꾼들이 있었다고 해요. 음유시인들이죠. 이 음유시인들은 어떤 마을을 찾아가서 혹은 귀족의 연회장에 찾아가서 재밌는 이야기들을 들려줬는데요. 이야기를 다 외워야 되니까 기억력이 정말 좋아야겠죠. 이들은요, 15,000행쯤 되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나 12,000행쯤 되는 오디세이아를 모두 암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요, 이야기를 눈으로, 그러니까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었겠죠. 입으로 말했고요.
즉 문학이라는 것이 음악이나 무용처럼 순간의 예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는 살아있는 조직이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와 책을 널리 사용하면서부터 이러한 방식의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일단 읽기의 방법이 바뀌었겠죠. 구전시대의 책 읽기라는 것은 소리내어 읽는 것, 그리고 듣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책이 널리 읽히기 시작하고 독자가 텍스트를 눈으로 쫓으면서부터는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을 생각해보자. 지금 책을 펼쳐 손에 들고 있는 당신은 신비로운 행동을 하고 있다. 물론 습관이 돼서 스스로 하는 일에 놀라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지금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로부터 독립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며 당신에게 의미가 있는 글의 흐름을 침묵 속에서 따라가고 있다. 당신은 어느 방에 있을 것이며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다시 말해 오직 당신만 볼 수 있는 환영, 바로 내가 쓴 글이라는 환영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 그곳에서 시간은 당신의 호기심 혹은 지루함에 달려있다. 당신은 영화 장면과 유사한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 그 현실은 오직 당신에게 의존적인 현실이다. 당신은 언제든 이 문장에서 눈을 떼고 외부 세계로 들어가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당신이 선택한 현실의 가장자리에 머물게 된다. 이 모든 일에는 마술적 아우라가 있다. 이처럼 독자는요, 책을 읽다가 책 읽기를 멈추거나 재독하거나 생각하면서 사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원래는 굉장히 흥미롭고 쉬운 운율을 띤 문장이나 서사 중심의 이야기들이 건축적으로 보다 논리적으로 변화했다고 해요. 어휘도 더 추상적으로 바뀌었고요. 그리스에서 철학이 부흥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와 맞물려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잃은 것 혹은 불안했던 점도 없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당시에 소크라테스는 문자에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 문자 때문에 자신의 지식을 책에 의탁하고 텍스트를 깊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책을 소유하는 데만 정신이 팔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마치 우리가 인터넷을 두고 하는 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죠? 정보는 많아지고 기록할 수 있는 양은 무한히 늘어났는데 정작 인간에게 진짜 담겨져 있는 지식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시대에도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문자시대로의 변화는 막을 수가 없었고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흩어져 있었던 구전들 그리고 귀한 고전들을 걸어 모으고 보존하고 필사함과 동시에 도서관이 생겨났다고 하죠. 도서관이 생기는 과정에서는 그럼 이제부터 어떤 작품을 선택해서 남길 것이냐, 즉 어떤 리스트를 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해요. 모든 책을 다 필사하고 보존할 수는 없으니까요. 즉 그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책들은 지금까지 보호가 되어 왔고 그것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소중한 문헌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재밌죠? 이 책은 이렇게 책의 여정을 방대한 역사와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요, 이 책에서 극히 일부에 해당돼요. 수천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오는 동안 이 책한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죠? 이 기나긴 역사를 살펴보는 게 흥미롭기도 했고요. 진짜 배울 게 많기도 했어요. 제가 영상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죠. 독서라는 거, 책이라는 거는 정말 굉장히 멋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만끽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갈대 속의 영원이라는 책이 그런 점을 자극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책과 관련된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이게 진짜 쉽게 만들어지고 쉽게 보존되어 온 게 아니거든요. 일단 문자와 종이, 책과 도서관, 분류법, 이런 발명도 너무 긴 세월에 걸쳐서 어렵게 일어난 일이고 유지도 너무 어려웠고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희생도 있었고요. 게다가 그 긴 세월, 수많은 전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책과 도서관과 문헌들이 파괴됐겠어요, 그죠? 또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문자나 기록들은 해석되지 못한 채 혹은 발견되지 못한 채 사라지기도 했을 거고 어떤 사회에서는 특정 책을 읽는 것이 아예 금지되기도 했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무구한 역사 속에서도 책이라는 것이 살아남았다는 거, 그리고 그 소중한 보고를 우리가 즐기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자부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 책은 그런 마음을 자극해주는 책인 거죠. 이 책 뒤에 보면요, 이런 카피가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은 책의 환상적인 모험.
그리고 책을 지켜온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노력. 이거를 알게 되면 우리가 쥐고 있는 이 책이,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독서가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책으로 전해지는 지식과 더불어서 이러한 마음가짐, 깨달음이 굉장히 흥미롭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우리 공보기 여러분들께 아주 딱 맞는 책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추천드려봅니다. 지금까지 이레네 바이에호의 책 갈대 속의 영혼이었어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책이 길기도 하고 인문학이기도 해서 조금 집중력을 요하는 책이었거든요. 오랜만에 분량도 길고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책을 만나니까 정신이 뭔가 좀 각성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저는 남은 5월에도 더 멋진 책 많이 읽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공보기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